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의 가치평가, 토지의 가치평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강의 중에 이제 그 토지 수용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한 제가 10편에 걸쳐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제가 강의했던 물건이죠. 이 물건 다 아시죠? 이 물건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강의했던 물건인데, 여기 본건지, 그리고 권리가 좀 복잡했어요. 권리가 복잡했지만 낙찰 받아도 그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고, 설령 판결이 뒤집힌다 하더라도 뒤집혀서 저당권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입찰 보증금이라든가 잔금 납부한 것들은 다 찾을 수 있다. 그렇게 강의하면서 용기 있는 사람을 한번 들어가봐라 라고 말씀드렸던 물건이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가치를 평가해 볼게요. 지금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은 금액을 뭐 왈가불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어느 분께서 낙찰을 14억 7,500.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러면 취등록세까지 합쳐서 거의 뭐 한 16억에 받은 거잖아요. 16억에 받은 건데, 요 토지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해볼게요. 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되면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법원 경매 감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용 감정, 토지 수용 감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대출을 위한 은행의 감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법원 경매 감정은 채권자나 또는 채무자, 기타 뭐 저당권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원에서 특별한 매각 조건을 덧붙여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가가 통상은 높은 거예요. 감정은 통상 우리가 일반 감정보다 20% 정도 높게 감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뭐 그런 것들은,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정형화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가격 그냥 일반 감정하고는 별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토지, 뭐 임야, 농지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감정하는 것보다 이런 수용 감정 또는 우리가 이제 대출을 위한 감정, 이런 것들보다는 상당히 높게 된다. 이제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저희들도 이제 제가 관심이 많았고, 또 이제 화성에 계신 그 좀 사장님하고 이제 의논을 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 물건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물건을 잘 받았네 못 받았네 지금 그런 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희들이 분석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색칠한 부분이 이제 본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 선 보이시죠? 이렇게요. 빨간 선. 그 빨간 선이 저기에요. 도로 수용 예정지거든요. 이렇게 도로 수용 예정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지를 보면 이 임야라고 되어 있는 거, 요 분홍색 있죠? 이 부분하고 요 부분, 그다음에 요 부분이 도로가 나게 되면 수용이 되겠죠. 수용. 그러면 수용 감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상 감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요게 보면 이 임야, 요게 이제 임야 로 돼 있는 그거거든요. 여기도 임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쓰고 있고, 여기도 실질적으로는 임야긴 하지만 잡종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임야 중에 수용되는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 반전은 될 거예요. 2분의 1 정도. 자, 그럼 다시 한번 경매 물건지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경매 물건으로 돌아와서 아까 그 부분 있죠. 요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임야예요. 임야 250평인데 이 중에 반절은, 그리고 또 이 부분하고 아까 임야 요 부분 도로죠. 이 부분이 수용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중에 반절 약 한 2분의 1 정도는 수용이 되고, 이건 전체가 수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 맞을 겁니다. 이렇게 수용이 되는데, 자, 우리가 수용 감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요, 현황평가예요. 현황평가.
평가. 현황을 뭘로 쓰고 있냐?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임야지만 잡종지로 쓰고 있다. 그럼 잡종지로 평가를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뭐 농지인데 이것이 뭐 예를 들어 도로로 돼 있다. 그죠? 그럼 도로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 감정의 제일 중요한 것은 현황 평가다. 현황을 어떻게 쓰고 있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리한다. 그렇지만 현황 평가가 어려울 경우는요. 현황 평가가 어려울 경우는 지목으로 감정을 합니다. 지목으로.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이 중에서 250평 중에서 한 130평이 그죠? 130평이 잡종지로 지금 평가했거든요. 다요. 다 이 250평 전체를 잡종지로 평가했어요. 그러면 잡종지로 평가하면 뭐 이 가격이 맞다고 해요. 경매 감정 이 가격이 맞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임야로 평가될 경우는 공시지가가 물론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일정 배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뭐 잡종지일 때는 이 가격이 맞다고 하지만 자 이게 만약에 평가를 지목이 임야니까 그죠? 지목이 임야니까 임야를 평가했다. 그러면 보통 임야 같은 경우는 많이 곱해줘봤자 이 정도 곱해주거든요. 자 그럼 곱해볼게요. 이 중에서 이제 반절이잖아요. 130평. 130평. 59,000원 곱하기 3.3 하면 보통 한 20만원 나오거든요. 20만원. 20만원 곱하기 배율을 그죠? 130평 130평이죠. 여기다 곱하기 1을 해주면 얼마입니까 이게? 130평 260만 2억 2600만원 곱하기 5천만원 6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좀 억울하니까 2 아니라 그냥 최대로 맥시멈으로 잡아보죠. 3 물론 3까지 해주는 데는 없어요. 그죠? 표준지 공시지가에 3까지 해주는 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돼요. 3까지 해줘봤자 그럼 뭐 평당 뭐 1억이라고 합시다. 1억. 그럼 여기서 이제 2억이 빠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요 토지를 만약에 수용된다. 그러면 기본 3억에다가 1억을 더하면 4억. 그러면 2억 정도가 빠지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토지 감정이 얼마나 돼 있냐면 토지 감정이 11억 4,300이에요. 그리고 건물 가격이 7,500. 7,500. 일단 건물 가격은요. 우리가 이제 건물 가격은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용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경매 감정 또는 우리가 이제 대출을 위해서 하는 감정들 있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가격은 그대로 갖다 쓰더라 한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서 한 2억 정도가 빠지잖아. 아까 계산해봤지만요. 2억 정도가 빠지면 한 9억 정도 되겠네요. 9억 플러스 7,500 하면 얼마죠? 그럼 한 10억 정도 되나? 약, 그죠? 밑에 뭐도 하나 있으니까, 제수에도 있으니까, 자,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이걸 입찰 들어가고 싶으시면, 너무 비싸게는 쓰지 말고, 감정가가 12억이니까, 저는 11억 얼마를 좀 썼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당일날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너무 높게 쓰지 마시죠. 뭐 그 당일날 또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낙찰가 상당히 높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제가 봤을 때 현재 가치는 요겁니다. 현재 가치는 요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 인근에 50m도 안 떨어져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 인근에 나와 있는 토지가 평당 300만 원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300만 원에. 그러면 이 토지가 전체가 이 토지 전체가 지금 467평에서 우리는 여기서 마이너스 수용되는 가격을 빼야 되잖아요. 수용되는 가격은 1억 잡고, 그죠? 수용되는 가격 평수가 한 130평 되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한 30평 정도. 330평 곱하기, 잠깐만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전자계산기로 봐야지. 아유, 요즘은 330평 곱하기 300만원 하면, 요게 9억 9천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수용되는 가격 있죠. 수용되는 가격. 제가 1억 잡았죠. 맥시멈으로. 1억 잡았죠. 그렇지만 만약에 잡종지로
잡종주로 평가될 때는 여기다 플러스 2억을 더해줘야 되겠죠. 3억을 더해줘야 되겠죠. 아니죠. 2억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최대 12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2억. 그죠? 그러면 이 감정가가 지금 현재 가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거나 제가 지금 방금 계산했던 가격이나 이 지금 그 감정평가사가 계산했던 거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치는 이렇고 만약에 이 가치, 토지의 가치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300만 원 정도로 평가된 거예요. 300만 원 정도. 왜 그 인근에 급매물 나와 있는 것도 300만 원 평가돼 있으니까. 300만 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매매는 안 돼 있어요. 매매는 뭐 더 좀 내구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한 25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뭐 300만 원 호가니까. 일단 호가를 제외하더라도 매매되는 가격은 250만 원 정도 또는 뭐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아직 제가 부동산 플랜이라든가 그 인근에 매매된 가격을 사례를 안 봤어요. 안 보고 지금 감정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가격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이. 그래서 좀 내용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너무 높게 쓰지 말자. 그리고 감정가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만약 저희들이 들어갔으면 이거 한 11억은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현재 가치가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높게는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낙찰 받은 분께서는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죠. 요 정도 가격이면 평당 35 평당 한 500만 원 가치거든요. 400에서 500 정도 맞나? 330평 그죠? 예를 들어서 330평 곱하기 400 하면 13억 400만 원 꼴이네요. 그죠? 이분이 낙찰받은 금액은 지금 수용가 플러스 수용가를 갖다 아까는 제가 미니멈으로 그러니까 임야로 평가했을 때는 1억을 잡았지만 만약에 잡종률 평가했을 때는 그죠? 2억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2억 아니 3억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2억인가? 2억이죠. 그러면 자 이것은 지금 현재 이 가격은 미래 가치까지 반영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수용된 가격 빼고 토지 빼고 330평을 계산했을 때 요것은 400만 원꼴로 낙찰받은 거예요. 400만 원꼴로. 물론 여기에는 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뭐 몇 프로 안 되니까 포함됐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토지가 그렇게 뭐 400만 원 이상 갈 거라는 걸 저는 뭐 생각은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뭐 대규모 호재가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토지의 현재 가치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토지 현재 가치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대부분 이런 것들이 수용되잖아요. 수용되면 보통 1.5에서 2 정도 배율을 줍니다. 물론 이제 그 뭐 인근의 거래 사례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적인 가격을 이제 감정평가사분들이 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뒤로 하고라도 이런 것들 평균 배율을 곱해주는 거 요것을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화 시켜주는 거예요. 가격을 공시지가가 낮았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배율을 곱해주는 것은 시세하고 현실화 시켜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좀 이 지역의 토지가 평당 400만 원이다. 이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어떤 토지를 입찰을 들어갈 때 뭐 수용되는 예정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최악의 경우를 감안하고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현황은 잡종지지만 물론 수용 감정이 기본은 현황 평가예요. 현황을 어떻게 쓰고 있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지목이 임야니까 임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임야로. 그죠? 그 주위의 임야의 거래 사례를 들어서 금액을 갖다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1993년인가? 93년인지 2000 제가 좀 날짜를 잘 까먹었는데 그 이후에 불법적으로 또는 위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요. 불법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의 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감안하시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것 같아요. 배울 점이 많죠. 여기서는 첫 번째 이제 저당권에 대한 소송인데 저당권에서 소송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이게 승소하냐 패소하냐에 따라서
내가 두 번째는 입찰 보증금이나 또는 잔금 납부한 것들에 대해서 몰수를 당하냐 아니면 내가 다시 찾을 수 있냐. 그리고 세 번째,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 가격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경매를 하면서 이렇게 높이 가격을 뭐 정말 그 지역에 정말 수용되는 지역은 정말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높게 낙찰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요즘 화성 쪽이 핫하다고요? 많이 올랐어요. 1년, 2년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더 막 감정가에 비해서 막 120%, 130% 쓰는 것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물론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뭐 그 가격은 회복하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시간적인 낭비, 자금적인 낭비가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 특히나 뭐 일반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낙찰을 받아야지 자기들이 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1등 합시다. 1등 하려면 가격을 높게 쓰라고 해요. 그죠? 토지의 가치를 먼저 평가해야 되는데 낙찰받는 게 먼저예요. 낙찰받는 게. 그렇기 때문에 누가 2등은 얼마 쓸 것 같은데 얼마 쓸 것 같은데 정말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관 있게 현재 가치를 파악하면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정말 좋은 날이 옵니다. 정말 좋은 날이 있으니까 요렇게 뭐 정말 감정가 이상으로 뇌동매매해서 그렇게 낙찰받는 건 정말 좋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이 토지는 뭔가 향후 뭐 발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낙찰받은 분이 현명한 가격을 쓰셨겠죠. 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좀 강의가 좀 제가 피곤해서 강의가 성의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